모두가 내년을 두려워합니다. 집 사려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문조사를 올렸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서비스 같은 거, 매거진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다행히 또 신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이 설문조사를 또 응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통계를 내봤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가라는 걸 이제 봤는데 설문조사를 신청해 주신 분이 이제 한 5대5로 무주택 1주택자가 한 반 정도고요. 또 우리 채널 특성상 또 2주택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반반 정도가 1주택자,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이렇게 이제 신청들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무주택자도 지금 너무 무섭다. 근데 다주택자도 무섭다. 그러니까 도대체 안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 지금 소위 말하는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들, 그러니까 그 지역 막 대장급들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막 50억, 6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막 신축인데 막 30억, 50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웃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모든 정책이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약간 공포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뭐 분양 물량은 막 계속 감소하고 있죠. 뭐 청약 넣는데 뭐 되지도 않고. 거기다 이제 매물까지 같이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세 매물이 지금 막 급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주택자들은 아니 나는 그럼 전세도 올라갈 것 같고 월세도 올라갈 것 같은데 집을 살래니까 지금 살 수도 없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고 1주택자 분들도 지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급지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네보다 보통은 좀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더 좋은 동네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이제 기본 심리인데 내가 원하는 그 동네가 가격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동네들은 보통 이제 15억이 넘거나 2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더 세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대출을 덜 해주니까 원래도 가기 힘든데 대출 없이는 원래도 못 가는 동네인데 대출이 더 줄어드니까 이제 아예 못 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갭 투자를 할 수도 없어. 대출은 나오지도 않아. 실거주는 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서 그냥 나는 뭐 무주택자는 아니니까 뭐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저 동네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으신 것 같고 다주택자들도 지금 겁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지를 못해요. 갑자기 내가 일시적 2주택자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토어제 걸려버렸어요.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묶였습니다. 재개발 물건 막 가지고 있던 분들, 재건축 물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졸지에 지금 매도 금지가 돼버렸어요. 보유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세율 안 건드려도 요번에 12월에 나오는 그 종부세보다 최소 1.4에서 1.5배 정도 내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대출은 아예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냥 대출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에다가 임차인들을 계속 보호하는 식으로 이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이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둬놓고 때리는, 가둬놓고 패는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지금 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0명의 약간 공통된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많은 부자 말고는 다 힘들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지친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렇게 잘한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점점 이제 희석되는 걸 넘어가지고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뭐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뭔가 유의미하게 안정된 코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이제 인기 많은 그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은 뭐 요즘 뭐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보장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년기, 중년, 노년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본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커리어 쌓고 잘 하면은 진급해가지고 착실하게 돈 모으고 그래서 이제 중년쯤에 한 40대쯤 돼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또 대출 잘 갚고 하다 보면은 집값이 쭉 올라가지고 노년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노후 대비도 하고 아이들 이제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졌었는데 이게 과거의 한국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면은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니 2.4%니 얘기하지만 요즘 뭐 시장을 가거나 뭐 마트 가면은 뭐 장난 아니죠. 귤이 26.5%가 올랐대요. 작년 대비. 쌀값이 뭐 2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수 경기 침체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반도체나 뭐 AI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그 정도 뭐 조선업 뭐 이런 거에 일하시는 뭐 정말 소수의 관리직 이런 분들 말고는 자영업 하시거나 일반 어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힘들 겁니다. 뭔가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뭐 답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K자형으로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부자들은 늘어가는 이 중산층이 계속 얇아지는 이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된다고 배운 세대들의 배신감이 지금 엄청나다. 정말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야 되죠. 항상 안 좋다 할 때도 기회는 있고 좋다 할 때도 뭐 위험은 있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언제나 이건 같은 겁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시장이 어렵고 복잡해지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원하는 동네 못 산다. 이런 생각에 이제 자포자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기회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내가 너무 한 곳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하나만 보고 있어요. 아, 내가 저거 살 수 있었는데. 아, 내가 6개월 전에 저거 샀었으면 됐는데. 아, 내가 저거 작년에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요 생각만 하면서 계속 저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있다 살게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20% 30%가 올라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비싸게 느껴져서 못 사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시선을 한 곳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과거의 역사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과거의 패턴을 잘 연구해 보면 내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은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영원히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반포니 압구정이 이런 데들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는 뭐 하나도 안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과거로 한번 보세요. 우리 2017년에서 한 20년 그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더 멀리 가면은 2000년대 초중반 2002년 월드컵 이후로 2007년 사이에도 똑같은 급등기 때 상급지랑 하급지가 벌어진다. 절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게 반복됩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더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90년대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고 80년대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하나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이 사고방식 못 바꾸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비아파트 시장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뭐 청약도 해봐야 뭐 안 된다는 얘기들 듣고 경매 지금 요즘 낙찰률 장난 아닙니다. 이 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감정가 대비 훨씬 더 비싸게 당연하겠죠. 뭐 6개월 동안 올라간 시세가 얼마입니까? 6개월 전에 감정한 가격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은 기회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런데도 분명히 기회는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뭘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냐? 두 가지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지금은 정말 2D가 아닌 3D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미로에 딱 빠졌어요. 미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미로가 복잡한 거를 그냥 평면으로 2D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답이 어디겠어? 여기야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다 막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막 중첩돼 가지고 섞입니다. 세금, 대출, 그다음에 이제 정책, 규제, 청약
뭐 거기다 경매까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이면서 어떤 하나 정책이 나오면은 이게 풍선 효과를 막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나비 효과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게 2D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댓글 다는 거 보면은 금리 올리면 뭐 부동산 문제 뭐 다 해결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유세 올리면은 뭐 집값 잡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 아파트 왜 안 짓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게 그런 하나의 이유로 잡힐 거였으면 진작에 잡혔겠죠. 뭘 하나 하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터집니다. 여기서 요걸 하나 건드리면 갑자기 전세 사기가 터집니다. 전세 사기 잡으려고 뭘 했더니 갑자기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을 어떻게 늘려보려고 했더니 진행이 안 돼. 뭐 건설사들이 이제 사망사고 안 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 공급 다 무너집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말 그대로 이제 위에서 봐야죠. 3D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경제도 봐야 되고요. 정책도 봐야 되고. 사실 이제는 이제 정치 지형도 좀 봐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공급이 어느 지역에 되는지, 뭐 세금도 당연히 따져야 되고, 심리도 봐야 되고, 모든 것들을 사실 두루두루 보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인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뭐 현금이 제가 5억이 있습니다. 현금이 제가 뭐 10억이 있습니다. 이걸로 어디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는 2D로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냥 앞으로 가요? 이건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복잡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상황과 성향과 이 사람의 어떤 출퇴근 지역과 가족 구성, 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면 이분한테 맞는 솔루션이 안 나와요. 대충 던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한테 맞는 답은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어떤 단지를 딱 골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그게 쉽게 사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토어제도 있죠. 투기과열 지구도 있죠. 세금도 지금 막 완전 복잡해집니다. 투기과열 지구가 묶이는 순간 세금이 다 바뀌어요.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대출 규제에다가 매도도 제한 걸리죠. 어느 순간 갑자기 조합 설립되면 매물이 싹 사라집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고요. 난이도가 지금 급등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이겁니다. 판단이 안 되면 결정을 못 하고요. 결정을 못 하면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판단이 안 되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사도 돼? 이걸 사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확신이 안 듭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이 단지 사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분이 그 단지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못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상담도 해보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쉽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격 검증이 안 돼요. 자, 이 단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내가 그걸 사러 가면요.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호가가 엄청 높아요. 지난 실거래가 대비 막 1억, 2억 비싸. 근데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걸 살라고 딱 봤더니 매물이 좀 많으면 뭐라도 좀 골라라도 볼 텐데 뭐 한 1000세대인데 매물 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평형으로 가면은 매물 한 4개? 2개?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전월세 있는 거는 뭐 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 한두 개 가지고 내가 골라야 되는데 신고가를 또 찍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럼 나는 이제 집을 처음 사는데 신고가 찍고 이거를 어떻게 사지? 막 이런 걱정. 자, 거기다가 이제 대안의 부재.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 좀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 조금만 좀 뭐 더 괜찮은 거 없을까요? 다른 지역 없나요? 이러면서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단지를 특정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 돌려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구독형 그 매거진 서비스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야도 좀 나누고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총 8분을 이제 모셨거든요. 뭐 정책 시황 이런 거 이제 제가 하면 되고 입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전 김건우 대표님하고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좀 해주실 거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제 매물 설명이나 뭐 단지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김재경 소장님이 그다음에 이제 경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매 매물을 설명하면서 입지와 어떤 정책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고준석 대표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레오님하고 이장원 세무사님이 이제 대출과 세금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또 포함을 하고 청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청약. 그래서 이제 원룡이님이 이제 청약도 전문가시니까
원룡이님 모셔가지고 총 8명이서 이제 어떤 그 데일리 칼럼을 매일매일 써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8명이 모여가지고 뭐 특정 어떤 시기나 아니면은 어떤 정책이나 특히 이제 어떤 그 내년도 전망 같은 것들 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1대1 컨설팅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요번에 한번 그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면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견도 피드백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험단을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고정 댓글을 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료니까 뭐 무료로 이제 편하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글을 봤는데 이렇게 좀 써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단을 하실 때 또 어떤 초기 또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또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라이브를 10년 넘게 하고 유튜브도 이제 11년 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 관련된 영상들이 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바쁘니까 어떤 이렇게 글자화를 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정리를 못했는데 투자 마인드 영상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자책을 한번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거의 8년 전 영상이거든요. 요걸로 제가 또 이제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개정 버전을 만들어서 PDF로 묶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체험단 중에 한 3명 정도는 선정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전문가 분들한테 1대1로 좀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정했고 좀 세부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심각한 상황의 그 심각성을 모른다.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어제 때문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집주인들도 어차피 못 옮기는 거 그냥 매물 걷어둡시다. 매물을 그냥 거둡시다라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더 줄어들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21년 그 전세 대란 있죠. 그 전세 대란 때만큼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고요. 내년은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아마 역대급 전세 수급 지수가 찍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요. 시기 놓치고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이제 언제 집을 사냐면은 정말 막 폭주할 때 있잖아요. 폭주할 때 그때 그래도 좀 좋은 단지를 사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그럴 때 이제 돈에 맞춰가지고 막 도시 외곽지나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판까지 이제 몰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결정을 당하게 되는 건데 결심하려면 이제 정보 업데이트도 필수니까 좀 실시간 매거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주일 동안 이제 무료 체험단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좀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 체험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